TSMC가 유리기판 양산 시점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그동안 먼 미래처럼 여겨졌던 유리기판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경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삼성과 TSMC 중 누가 먼저 이 구조를 선점하느냐는 AI 패권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3나노와 2나노 공정 경쟁에서 주도권을 내줬던 만큼 이번 구조 전환만큼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이 먼저 선점하길 바라는 시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TSMC는 코어스라는 안정적인 패키징 구조 안에서 이미 충분한 수율과 성능,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의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I 가속기 크기와 집적도가 빠르게 커지며 기존 구조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담기 어렵다는 신호가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 구조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TSMC는 이미 2024년 중반부터 유리기판을 염두에 둔 내부 검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노룩스 AP8 공장 인수입니다. 이는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확보했다기보다는 원형 웨이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각형 패널 기반 패키징으로 전환 가능성을 시험하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TSMC는 유리기판 자체보다 코어스 한계를 넘기 위한 패키징, 구조 전환을 먼저 준비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아직 결과가 갈린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을 먼저 잡은 쪽과 뒤늦게 따라온 쪽의 차이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유리 공정을 외부에서 사오는 기술이 아니라 그룹 내부에서 축적해온 기반 기술로 다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가속기 크기와 전력 밀도가 급격히 커지며 엔비디아는 기존 코어스 구조만으로는 차세대 제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가까워졌으며 패키징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리기판과 패널 레벨 패키징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 개인의 발언이라기보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제품, 사양과 일정 자체가 TSMC의 선택지를 빠르게 좁혀간 셈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삼성은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키징 단계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며 유리기판을 먼 미래가 아닌 다음 단계의 준비 과제로 끌어올리며 양산 시점을 2027년 이후로 가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은 3나노 GAA 공정에서 수율과 공정 안정성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며 GAA 구조가 상업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에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MD와의 협력 가능성, 이른바 턴키 모델이 거론되며 공정과 패키징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삼성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유리기판 전략은 소재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단위에서 성능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칩 자체의 수율이나 성능이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패키징 구조에서 전력 효율과 신호 손실을 최소화해 전체 시스템 성능을 보전하려는 접근입니다. 이 접근이 가능한 배경에는 특정 계열사가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에서 파운드리, 기판, 소재, 공정을 동시에 묶어가는 통합 구조가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단일 기술이 아닌 차세대 패키징, 구조 전환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들과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TSMC는 2027년 전후 양산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처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TSMC와 삼성이 유리기판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AI 칩이 대형화되며 패키징 경쟁은 기술 선택이 아니라 물리적 한계의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기판 크기가 140mm를 넘어서며 기존 유기기판은 열 사이클 환경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제약은 삼성과 TSMC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며 기존 패키징 구조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유리기판이 논의에 머물렀던 이유도 분명합니다. 유리는 가공 난도가 높고 취성이 강해 수율 관리가 어렵고 TGV 공정과 검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가격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리콘 인터포저와 코어스 구조만으로도 충분한 성능과 수익성을 확보해온 TSMC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한 구조 전환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AI 칩과 HBM이 동시에 대형화되며 신호 무결성, 열팽창, 뒤틀림 문제가 누적되자 더 이상 기존 구조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리기판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떠오릅니다. 유리기판은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기보다는 차세대 AI 패키징 구조를 준비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유리기판 자체가 아니라 이를 활용한 차세대 인터포저와 패키징 구조이며
실제 승부처는 이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시제품을 제작해 AMD와 브로드컴 등 글로벌 고객사에 전달했으며 실제 적용을 전제로 한 성능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공급망에서는 TSMC가 AMD를 의식해 유리기판 기반 패키징을 파운드리 공정과 묶는 전용 라인 검토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SKC는 미국 조지아의 유리기판 생산 거점을 구축하며 양산을 전제로 한 공급 준비에 가장 먼저 착수한 기업으로 평가되며 LG이노텍 역시 CTO 조직을 중심으로 유리기판 핵심 공정 기술을 확보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유리기판 논의는 대부분 인터포저에서 출발합니다. AI 칩과 HBM이 대형화 고집적화되며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 코어스 구조는 크기 확대에 따른 뒤틀림, 원가, 수율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면적과 열 안정성에 유리한 유리기판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유리기판을 만든다고 해서 곧바로 유리 인터포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기판은 인터포저의 재료이자 기반 단계이며 그 위에 미세배선과 다층 구조, 칩 접합을 완성하는 것은 파운드리 패키징 영역의 역할입니다. 이 지점에서 경쟁의 축은 자연스럽게 삼성과 TSMC로 좁혀집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기판 경쟁은 삼성과 TSMC만의 싸움에 그치지 않으며 TSMC는 대만 기판사들과 함께 유리기판의 크기와 두께, TGV 위치를 자사, 공정에 맞춰 표준화하려는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현 단계에서는 TGV 레이저 드릴링과 유리 가공, 정밀 검사 공정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피롭틱스와 이오테크닉스는 유리기판에 미세 관통호를 구현하는 TGV 레이저 장비를 담당하고 캠트로닉스와 JNTC는 유리 식각과 가공 공정에서 기판 완성도를 좌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HB솔루션과 같은 검사 장비 업체들은 대면적 유리기판의 균열과 평탄도를 관리하며 유리기판 경쟁을 소재가 아닌 공정 안정성 싸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TGV 공정은 유리기판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관통호를 수만 개 구현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로 이 영역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고성능 고집적 칩 수요가 급증하며 패키징 기판의 크기와 정밀도가 성능을 좌우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존 유기 플라스틱 기판은 140mm 이상 대형화 시 뒤틀림이 발생해 성능 저하를 유발하며 AI 서버 환경의 반복적 열 사이클에도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유리기판은 표면 평탄도가 높고 열 팽창 계수가 낮아 대형 다층 FCBGA 구조와 초미세배선 구현에 유리하며 AI 서버용 패키징의 기술적 병목을 해결할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유리기판의 강점은 대면적 확장성과 낮은 열 팽창 계수, 높은 평탄도에 있으며 신호 무결성과 성능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집적 다층 패키징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유리 특성상 충격에 따른 취석 문제가 존재하며 TGV 기반 미세 드릴링 난이도와 양산 공정 안정화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리기판 경쟁의 본질은 기술을 먼저 공개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AI 서버와 고성능 CPU, GPU 중심으로 수요는 이미 열려 있으며 이 승부의 분기점은 2026년에서 2028년 사이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과 맞물려 삼성전기는 일본 스미토모와 글라스코어 소재 협력을 검토하며 유리기판 양산 단계에서 요구되는 소재 신뢰성 확보에도 동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경쟁은 국가별 전략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한국은 양산 안정성과 고객 신뢰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일본은 생산 구조 혁신을 통해 공정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과 미국은 기존 파운드리와 패키징, 생태계를 유지한 채 유리기판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유리기판 경쟁의 본질은 기술 우위가 아니라 시간과 준비도의 차이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 요구와 패키징 한계에 밀려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삼성은 이미 다음 단계를 전제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의 승부처는 누가 먼저 유리기판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고객을 설득하느냐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삼성과 TSMC가 각각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이 선택이 향후 AI 반도체 패키징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를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